우리는 말을 하면 대화는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. 이 소통과 공감이라는 거는 슉 빼고 말을 내가 한 10초 하고 네가 10초 하고 이러면 대화인 줄 알아요. 아니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대화로 풀으라니 이 얼마나 어이없는 결과냐 이 얘기예요. 안녕하세요, 너무입니다. 아우 뭐 날씨가 이제 갈수록 여름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선풍기를 좀 틀어놔서 약간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. 그 선풍기 소리를 생각해 주세요. 더우니까 안 되겠어. 자,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요즘에 뭐 사실 부부가 뭐 한 30년을 같이 살면 조금 서로에 대해서 뭔가 좀 알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. 사실 뭐 이건 꼭 남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친구든 뭐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소통과 공감. 소통과 공감인데 대한민국에는 없어. 대한민국에는 한 10손가락 안에 꼽을까 말까? 나는 그렇게 생각해. 자기네들은 다 소통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소통과 공감의 가장 기본적인 건 사실 대화잖아요. 대화. 또 대화는 또 뭐예요? 우리가 또 뭐 몸으로 하는 대화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주로 언어, 그렇죠? 말과 글. 요즘에는 뭐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대화도 많아요. 언어를 주로 사용해서 대화를 주로 하는데 사실 이제 한 4살 정도만 돼도 애들이 이제 말을 막 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하면 대화는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. 예. 이 소통과 공감이라는 거는 슉 빼고 말을 내가 한 10초 하고 네가 10초 하고 이러면 대화인 줄 알아요. 그래서 가끔 가족 간에 대화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막 불러 모아. 야, 다들 모여.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나씩 쭉 들어가면서 합니다. 무슨 출석 번호 1, 2, 3번도 아니라. 야, 막내부터. 야,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? 별로 없었는데요? 오늘 뭐 학교에서 재밌는 거 없었어? 학교에서 별로 재밌는 거 없어. 똑같은데요? 그러면 또, 야, 너는 아빠, 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대화가 그러냐? 또 이러면서 이제 쿠사리를 줘요. 얘는 그다음부터는, 오라면 짜증나는 거야. 이걸 대화랍시고 하고 있어요. 이걸 대화랍시고. 그리고, 제가 아주 거기에 신물이 난 스타일인데, 무슨 상담이든 뭐 강의든 뭐 열철나게 1시간을 떠들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서 뭐 중간중간 뭐 자기 사례도 얘기하면서 호호호하하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야 될 거예요. 결론은 대화를 하고 이해를 서로 하면서 대화로 풀으래. 아니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대화로 풀으라니 이 얼마나 어이없는 결과냐 이 얘기예요. 그래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과 공감에 어떤 무게를 두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화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 대화를 하니까 요 주둥이로는 계속 말을 하고 나름 요 귀는 또 어떻게 열려는 있어. 근데 서로 대화가 안 된다. 우리는 대화가 안 돼. 그리고 대화로 시작하면 늘 싸워. 그게 이유가 있는 거랍니다. 오늘은 그래서 왜 우리는 대화를 한다고 시작을 하면 쌈박질로 끝나는지 그 이유는 도대체 뭔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아마 이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. 여러분들 그 대화에도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? 우리가 이제 인간은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. 성장의 단계. 이게 이제 신체적 성장의 단계도 있고 뇌 성장의 단계도 있고 그다음에 정서적 성장의 단계도 있습니다.
이게 다 합쳐져서 성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예. 그럼 뭐 인간의 성장? 뭐 이거 뭐 다 뻔한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죠. 예. 인간의 성장. 맨 처음에 이제 응애 하고 태어나면 예, 그 다음부터 뭐예요? 한 2달 있으면 이제 목을 가누죠. 예. 그리고 쭉 한 3-4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뒤집기를 합니다. 예. 그 다음에 한 6-7개월쯤 되면 이제 애가 배로 밀어. 배로 밀어. 분명히 엎어져 있었는데 막 가면 막 싱크대 밑에 가서 뭐 거기 들어가 있고 막. 그게 좀 지나면 깁니다. 네, 배밀이에서 이제는 4발로 기죠. 그 다음에 서요. 네, 쓰고 그 다음에 걷죠. 그리고 뜁니다. 이건 아주 그냥 단순한 단계야. 이건 단순한 단계. 근데 가끔 이제 엄마들이, 우리나라 엄마들은 이게 조상이다 고등어인가 봐. 뭐가 그렇게 성질이 급한지. 아니 배밀이를 하야 뭐 4발로 기고 4발로 기다가 쓰고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직립보행의 과정인데 어머 자기애는 기지도 않고 섰대. 그걸 뭐 자랑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. 나중에 그거는요 어떤 형식으로든 다 반드시 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. 뭐 그런다고 뭐 어른이 돼서 4발로 긴다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에는 그 이유가 있는 거고 그것을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나가야 비로소 무언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. 근간을. 그러면 인간의 어떤 그런 아주 미묘한 신체 변화에 의한 이런 발달도 얼마나 복잡해. 응애 태어나서 뭐 못 가누고 벌써 내가 몇 단계를 얘기했어요. 그렇게 해서 비로소 걷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운동신경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뭐 줄넘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족구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도 하잖아. 그러면 인간의 어떤 신체적 그런 발달만 성장의 단계를 거치느냐? 아니라는 겁니다. 대화에도 그런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. 이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?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들어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. 이게 저의 어떤 개인적으로는 대화의 뭐 성장 단계 이론 내가 하나 붙여봤어. 를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. 자, 이 성장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 어릴 때 4발로 기는 그 단계가 패싱이 되고 만약에 2발로 서서 걷는 아이들은요 운동 능력 확실히 떨어집니다. 뭐 걸어다니고 숨쉬고 하는 정도는 하는데 우리가 어떤 지능으로 봤을 때 운동 지능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게 확실히 민첩성이든 순발력이든 지구력이든 이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수학을 배울 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대다산수 잘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수포자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뭐 사칙 연산을 할 줄 알려면 일단 숫자에 대한 기본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. 더하기 빼기에 대한 원리와 기본적인 걸 알아야 곱셈 나눗셈이 들어가고 그렇죠? 곱셈 나눗셈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을 어떤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먼저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사칙 연산을 잘하잖아. 근데 숫자에 대한 개념부터도 모르고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 애한테 사칙 연산을 들이대면 사칙 연산이 제대로 되겠냐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단순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다 공감을 해. 맞아요. 근데 대화에도 그런 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고 우리가 말을 잘하거나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. 말빨이 죽인다 이러는 사람. 아니면 말이 많은 사람은 대화를 잘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고 말수가 적으면 대화가 뭔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가져.
근데 이거는 말의 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. 왜? 5단계든 6단계든 각자의 발달 단계에서 거치는 그 단계를 잘 하나라도 거쳐서 올라갔으면 말수가 적어도 대화는 되며, 그것들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요 주둥이만 말만 많은 사람으로만 남겨지면서 대화는 아무리 그지같이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것이 왜 그럴까? 자, 여러분들은 어떤 케이스인지, 내가 살면서 이 단계들을 제대로 거치고 있는지, 이걸 잘 거쳤으면 대화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, 이것들 중에 뭐 하나를 잘 거치지 않았으면 말은 하되 남의 얘기를 듣되 대화는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지표로 한번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게 단계가 한눈에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꼭 뭐 요 단계를 거친다, 2단계 외에는 그 단계가 진짜 없다, 뭐 5단계 6단계 저는 그렇게 나누고 싶진 않아요. 왜냐면 뭐 인간이 어떤 대화라는 어떤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걸 무슨 뭐 수학에서 쭉쭉 답 나오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, 대신에 이런 유사한 어떤 형태들이 단계별로 잘 이루어지면 대화가 잘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만은 제가 꼭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, 아이가 태어나면서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? 우는 거잖아요. 우는 거.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? 세상에 탯줄 끊고 나와서 하는 첫 번째 소통의 대화. 네, 거기 뭐 공감은 안 들어가겠죠. 그러면 아이들이, 우리가 보통 왜 아이들은 울리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. 그 언제까지냐면 빵살에서 만 한돌 될 때까지는 무조건 수용 단계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울리지 말아라 이 얘기야.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가 울 때요, 아이가 우는 것은 다 대화를 위한 신호입니다. 대화를 위한 신호. 그럼 아이가 울어. 그 우는 것 속에 그 손가락 그게 입 주변에 해서 이렇게 따라가면 얘 배고프구나. 아니면 이제 한번 이렇게 기죽이 이렇게 해서 냄새 그냥 맡아보잖아. 아유 쉽게 응가했네. 아니면 이렇게 기저귀 가면 묵직해. 아유 쉬아를 많이 했구나. 뭐 갈아줘. 그 다음에 심심해도 울고, 불안해도 울고, 뭐 놀아달라고도 울고, 아파도 울고, 졸려도 울고. 이게 뭐예요? 엄마들은, 아이들을 조금 잘 키우는 엄마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민감성이 높다고 하잖아요. 이런 엄마들은 뭐예요? 아이하고 나중에 대화가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. 왜냐면 아이들이 가장 원초적인 단계에 있을 때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하고 어떤 걸 해주는 거예요?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. 피드백을 아주 잘 주는 거예요. 결국 대화는 뭐냐면요, 말하고 귀로 들으면서 피드백을 정확히 전달하는 과정이거든요. 그런데 아이가 우는데 울든가 말든가 나는 알 바 아니다, 애는 좀 울려야 돼,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, 아니면 민감도가 떨어져서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데 너 왜 우니? 줄 것도 안 주고, 애는 배고파서 막 자지러지게 우는데 야 책에서 4시간에 한 번씩 우유 주랬어, 뭐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았고. 이렇게 융통머리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아이들이랑 대화가 되겠어요? 아니, 아이들이랑 대화 안 되는데 남편이랑 대화가 되겠어요? 고립무원의 세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죠. 그래서 딱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울고 웃고, 아이가 뭐 웃으면 아이고 웃었죠 하고 막 이렇게 해주잖아, 반응해주잖아. 그러면 아이가 우리 엄마가 되게 해피하구나 그러면서 다 기뻐지고 그러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한 18개월 정도부터 아주 막 이게 막 미친 듯이 들어갑니다. 미운 3살 있잖아요. 미운 3살. 왜 미워? 떼쓰기가 들어가는 거예요. 떼쓰기. 엄청나게 들어가죠. 떼쓰기가 뭐 젓가락질도 못하는 게 지가 밥 먹겠다고 하고, 뭐 말도 안 되는데 지가 하겠다고 하고,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이들 입장에서는
어떤 소통을 하고 싶은 대화의 룰입니다. 소통을 하고 싶은 대화의 룰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소통들을 막 했을 때 적절한 대응, 뭐 때를 부리든가 말든가 그냥 내버려 둬서도 안 되고요. 예. 그러면 아이에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일단 멈춥니다. 그러면 엄마는 아우 내가 훌륭하게 얘 어떤 잘 잡아줬구나라고 훈육을 잘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잡히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의 관계 자체가 단절이 돼버려요. 그러면 그걸 다 들어줘? 다 들어주면 또 안 되지.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떼씀을 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엄마들이 교육을 받고 그것들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줘야 돼요. 그래서 아이가 결국은 때를 쓰면 엄마와 대화와 소통이 안 되는구나를 알게 하는 게 교육입니다. 제가 부모 교육할 때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에요. 왜? 이때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의 어떤 자아나 자존감, 그리고 성격 형성이 많이 되거든요.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왜 요때 재롱도 많이 보이죠. 자기 딴에는 막 재롱이라고 막 엉덩이도 흔들고 막 개다리 춤도 추고 하는데 엄마가 저거는 뭐니? 쟤 왜 저러니? 하고 이렇게 뚱하니 있어. 그러면 그 아이가 뭐예요? 그 재롱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공감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.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. 밖에 나가서는 해도 엄마 아빠 앞에서는 안 하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. 그러면 엄마 아빠는 우리 애는 원래 저런가요? 물론 원래 퍼스널리티 자체가 그런 재롱에 최적화되지 않은 아이들도 있지만 요 단계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재롱을 떨거든요. 근데 엄마의 피드백, 아빠의 피드백이 좋을 때는 정말 그것들이 막 잘 구현이 되는데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? 커서도 엄마 아빠의 기분도 좀 살피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할 때도 낄끼빠빠를 아주 잘해. 알죠? 낄끼빠빠.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. 요런 게 근데 피드백이 없으면 아예 안 끼든가 아무 때나 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. 자, 바로 이제 윗단계로 올라가서 한 5살, 6살쯤 되면은 이제 애들이 말을 배우잖아. 우리도 막 말 배워서 재밌으면 막 우리도 뭐 막 배울 때 한참 재밌을 때 맨날 그것만 하잖아. 맨날 그것만 온통 막 이렇게 누우면 막 그 생각밖에 안 나고 아이들도 그때는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. 끊임없이 말을. 그러면 이제 엄마가 한 2번 정도는 그랬구나 어쨌구나 하고 대답을 해줘. 근데 이제 엄마 있잖아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시끄러 막 골이 울릴 것 같아. 그러니까 야 좀 그만해라 하고 이제 목소리가 올라가요.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내가 끊임없이 말을 하는 건 엄마와의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거나 라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화하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와버려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불통이 되는 거죠.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장난을 칩니다. 우리 아들 진짜 장난 아니었어. 네.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요. 왜 특히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소꿉놀이 하고 뭐 쇼핑놀이 하고 인형놀이 하니까 엄마들이 조금 그래도 조금 익숙해 해요. 근데 요즘 애들은 꼭 여자애라고 해서 소꿉놀이하고 인형놀이 아니거든. 아니야. 막 해. 막 이불에서 뒹굴고 베개로 막 싸움박질도 하고 막 해요. 근데 그런 몸싸움을 몸놀이죠. 몸놀이를 주로 이제 엄마들보다는 아빠들이 더 잘해주는데 예를 들면 아빠가 너무 근엄하셔. 아빠는 점잖해. 그리고 자기야 애를 좀 봐줘. 그러면 애를 봐 눈으로 그러니까 같이 놀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. 제가 뭐 혹시 뭐 어디로 막 이상한 데로 가지 않나 위험한 물건을 만지냐 그냥 그것만 보고 있어.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. 이게 이제 소통과 대화를 하는 방법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 아빠랑 많이 몸으로 막 뒤집어 쓰고 논 아이들은요 커서도 엄마 아빠랑 대화를 굉장히 잘합니다. 저희 아이는 저랑 정말 대화를 잘해요. 네. 왠지 아세요? 제가 어렸을 때 별짓 다 해주면서 놀았거든요. 막 주사위도 만들어서 막 같이 해주고 나 어렸을 때 뭐하고 놀았지 막 기억하면서 막
풍선, 우리 또 이제 층간소음 나니까 막 풍선 불어서 풍선 야구. 또 아빠는 가끔 풍선 축구도 해줬지만 뭐 너무 조금밖에 안 해줬어. 뭐 별거 하면서 다 놀았어요. 그러니까 나중에 크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? 대화의 어떤 단계 과정이었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한 중고등학교쯤 가면은 수다가 알잖아. 전화 한 번 붙들면은 와우 뭐 이거는 뭐 아니 저기 내일 모레가 시험 기간인데 뭐 어쩌죠. 요즘에는 이제 카톡으로 또 대화를 하잖아. 대화를 하고 또 하나가 뭐야? 반항. 엄마가 뭐라 그러면 엄마 나한테만 그래?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요즘 애들 다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반항을 한번 찍혔어. 근데 돌아오는 피드백이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러면 입을 닫아버립니다. 그러면 엄마는 우리 애 키우기 너무 편했어. 우리 애는 손도 안 갔어. 됐다 좋아해. 왜? 자기만 편하거든.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을 엄마가 막아놓고 우리 애는 너무 그냥 뭐 저절로 큰 것처럼 자랑질을 해도 내가 속이 터져. 수다와 반항은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대화의 기법입니다. 왜 이런 대화의 기법을 쓰는지는 그 발달 단계에선 그것들이 정상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. 그 단계에 반항 한번 못 해본 애들은요 나중에 대화를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어요. 왜? 그때 배워야 될 걸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아나? 세상에 다 대화라는 게 좋은 얘기 교과서에나 있지. 밖에서 나오면요 뭐 말도 안 되는 뭐 비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억측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불공정한 대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. 그런데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반응을 안 해봤는데 반응을 어떻게 하나?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도 몰라요. 그냥 꾹꾹 눌러 참는 것밖에는 할 줄 몰라요.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나야 이제 듣고 말하고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. 나도 말을 하면 내 말에 반응을 해서 상대가 말을 하면 그걸 또 좀 듣고 이게 주고 받고 하는 게 대화입니다. 근데 어떤 분들은요 지말만 해 지말만. 그리고 내가 말하려면 말 툭 끊어. 와우 그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? 네. 이게 이제 친구들끼리는 그래서 이거 친구는 필요해요. 왜냐면 이게 어른들하고 할 수 없는 교육을 친구들끼리 시켜줘요. 계속 지말만 해. 내가 무슨 말하려면 말 툭 끊고 해. 그러면 야 나 아직 말 안 끝났거든?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분위기 싸해지면서 걔도 하나 배워요. 근데 그거 별거 효과 없을 것 같죠? 굉장히 큰 효과입니다. 왜? 사람들한테는요 물론 가족도 중요하지만 한 중고등학교만 넘어가도 이게 친구가 그래서 왜 엄마 팔아서 친구 산다고 친구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이렇게 입으면 이쁘다고 해도 친구들이 야 그 좀 올드하지 않냐? 그럼 그거 절대 안 입고 엄마가 봤을 때 그 이상해 했는데 친구들이 다시 엄마가 봤을 때 예쁘다고 했는데 친구들이 별로라 그러면 절대 안 입고 또 거꾸르면은 뭐 절대 그런 옷은 뭐 안 입는다고 펄펄 뛰던 애가 갑자기 또 뭐 그것만 또 미친 듯이 사달래. 이게 뭐예요? 친구들끼리 교감해서 얻어지는 대화의 기법이에요. 이게 다 잘 성숙이 되면 나중에는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도 듣고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것도 말을 하고 감정을 적절히 뺀 상태에서 주고 받고 이것이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면 대화와 협치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우리는 어릴 때 울면 야 그냥 울게 내버려둬. 만약에 이렇게 한다던가 아이들이랑 몸으로 놀아주면 시끄럽다 그러고 나가 놀으라 그러고 흙묻히고 놀면 지저분하다 그러고 옷에 뭐 먼지 묻혀갖고 오면 엄마 빨래하기 힘들다 그러고 뭐 이런 식의 삶을 살면서 공부나 하라 그러고 했는데 아이들이 대화가 될 리가 있어요. 문제는요 나중에 그게 사회로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요 많은 사람들과 사실 관계를 맺어야 돼요. 그러면 좋은 사람하고 관계 맺는 방법이 다르고 시비 털고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 대응하는 게 달라야 돼요. 근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나 나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한테나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나
대화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늘 마음의 상처로 우울하고, 그게 진행이 되면 대인 기피증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 사람들은 아이를 다루듯 그렇게 하나하나 봐주면서 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사실 그러고 나서 뭐 나이가 다 먹은 다음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상담소를 찾아온들 어떡할 거야 그거? 다시 뭐 그러면 빵살로 돌려놓고 내가 뭐 그때부터 다시 케어를 해줄 수도 없고. 그래서 사실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요. 이 대화의 기술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해 주셔야 돼요. 힘들어도 해야 돼. 지금 내가 30이야. 30살 때부터 아기 때 못했던 거를 해야 비로소 대화의 기술이 발달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대화로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. 어려우신 분 누굴 찾아와? 나를 찾아오세요. 내가 진단도 해드리고 완벽하진 않아도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낫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. 찾아오세요. 네. 자, 그러면 오늘은 좀 대화를 진짜 잘하고 싶은데 선곡이 오늘은 2곡입니다. 이거를 제가 한번 스토리를 짜봤어요. 장미여관의 봉숙이, 그 다음에 봉숙이가 대답을 해요. 있다. 장미여관에서 그 오빠야가 아니 네가 데킬라 시켜놔라 해서 내가 데킬라 시켜놨는데 얘가 갑자기 택시 타고 간대. 왜 가냐는 거야. 너 갈 거면은 여관비를 내랬나 뭐 하여튼 술값을 내랬나 뭘 내고 가래. 오빠는 오빠대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도대체. 분명히 제가 하란 대로 난 했는데 왜 쟤는 이상한 짓을 해. 봉숙이 마음은 뭐야. 나는 오빠야랑 진짜 데킬라 시켜놓고 토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오빠 그게 아니었나 보죠. 그래서 이 남녀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화는 이 단계를 잘 배워서 제대로 소통하면서 사는 좋은 관계만 존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. 나 배고파갖고 막 뒤에 머리가 막 핑핑 돈다. 그럼 우리 대화 잘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.